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줄줄이 다 연기가 되고 말았죠. 자, 대신에 계획앤슬러가 이것을 가져오면 승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썰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SEC가 블랙락을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월가 기업들 제출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 지금 연기했습니다. 데드라인이 10월 중순으로 미뤄졌죠. 결과적으로 코인 가격이 간밤에 좀 많이 또 하락을 했었고요. 다시 공포지수는 35까지 떨어졌습니다. 관련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블랙락, 피델리티, 위스덤 트리 등 이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이 연기가 됐죠. 자, 적어도 10월 16일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델리티, 갤럭시, 위스덤 트리 이게 이제 10월 17일, 발키리는 10월 19일, 비트와이즈는 10월 16일, 다 10월 16일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적인 예측이지만 아마도 내년 1월이나 3월까지는 여러 가지 구실로 승인을 지연시킬 것이다 얘기했는데 일단 한번 연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한된 규칙 변경과 그 안에서 제기된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려를 하고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10년 동안 연기를 시켰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자, SEC는 얼마 전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ETF를 거부한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판결을 받았죠. 이래저래 정치적으로 참 힘든 SEC입니다. 자, 블랙락에서 어찌됐건 이런 친구들이 신청한 ETF 승인을 지연을 함에 따라서 지금 이제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갠슬러 같은 사람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자, 저는 거의 이쯤이면 관종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ETF의 논란이 가열된다는 것은 사실 관종들, SEC, 규제 권한, 정치인들, 그리고 월가가 둘 다 바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목을 전 세계 집중을 시킨 다음에 연기, 또 연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개미들 또 실망하고 이렇게 패닉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월간 어떻습니까? 시장을 장악하고요. 영업을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시를 할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또 SEC가 현물 ETF 승인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거부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자, 기존의 감시 공유 약정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은 말 그대로 감시에서 그 가격의 변동을 감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 조작이 의심될 때 SEC가 관련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약정까지 원하고 있다. 지금 이게 다릅니다. 감시 공유 약정과 정보 공유 약정. 지금 이것까지도 원한다. 자, 이 경우에는 코인베이스가 SEC가 이상한 거래에 대해서 매매 주체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SEC가 사실상 비트코인 거래 전반을 감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완전 전지전능한 검열 권능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자, 암호화폐 업계가 이것을 수용할 건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자, 감시 공유 약정, 기존에 맺었던 감시 공유 약정은 가격의 변동을 감시하고요. 예를 들면 월별,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들고 나온 이 정보 공유 약정은요. 그냥 거래 전반을 내가 다 보겠다. 내가 다 감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언제든지 모든 코인 거래 기록을 다 검열 감시가 가능하다. 이게 좀 더 SEC의 권한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자, 이걸 내면 승인. 이게 이제 정보 공유 약정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자, 감시 공유 약정은 지금 기존에 다 들어가 있지만 정보 공유 약정은 지금 ETF 신청사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는 정보 공유 약정이 ETF 승인의 핵심 요소라고 또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합니다. 이게요. 저는 이런 새로운 거절과 연기 논리가 개발된 게 아니냐 지금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인데스크 같은 주요 언론사에서 이걸 굉장히 이슈화시키고 있죠. SEC를 저는 동조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게 이제 ISA, 이건 이제 정보 공유 약정. 이거는 의심스러운 거래 데이터를 발견하면 코인베이스는 즉시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자, 이게 SEC가 좀 더 전지전능한 그런 느낌이 되겠죠. SEC가 사실상 모든 코인 거래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권한을 갖게 되겠죠. 자, 비트코인은 사실 유일하게 상품으로 이미 규정이 끝났습니다. 이건 CFTC의 관할인데요. 지금 비트코인까지도 내가 다 쳐다보겠다라는 거죠. 자, 현재까지 제출된 ETF 신청서에는 이 ISA 정보 공유 협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코인 증권성 여부가 밥그릇 싸움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SEC는 전부 코인 거래 내역 통째로 다 가져와 뭐 이런 격입니다. ISA는 사실 양날의 칼이다. 비트코인 가격을 투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검열 저항성이 있죠. 근데 이 검열 저항성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상 거래로 판명이 날 때에만 IS가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코인베이스가 고객들의 거래 내역을 SEC에 모두 공개해야만 한다면 반발을 불러올 수 있죠. 왜요? 민감한 개인정보, 거래 정보가 모조리 포함되기 때문이죠. CBDC를 거의 방불케 합니다. 이게 국가 권력의 저는 속성이 아닌가 싶고요. 자, 비트코인 전체 거래를 감시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권능을 원하게 될 것이다. 자, 또 다른 대표는 코인베이스, 나스닥, 그리고 블랙락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때만 자료를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싶겠죠. 이게 진짜 사실이면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할 뿐 아니라 ISA 정보 공유 협정도 아마 받아들일 것이다. 최종 승리자는 바로 이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블랙락 현물 ETF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최대한의 권한을 획득하고자 할 것이죠. 자, 두 번째, 하지만 결국에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동시다발적으로 승인을 시킬 겁니다. 자, 앞으로도 SEC는 소송에서 계속 질 수가 있고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규제상으로 보나, 여러 면으로 지금 SEC는 억지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죠. 게리 갠슬러 어느 시점에 모든 책임지고 그만두겠죠. 골드만삭스 연금 계약 이미 예전에 맺었던 것이 10년이 지나서 밝혀집니다. 우리로 치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 이게 나오는 건데요. 지금도 저는 어느 것과 월가의 어떤 기관들과 맺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 이후에 크립토의 대상승이 시작이 되겠죠. 자, 승리하는 것은 그때까지 인내하고 심지어 더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25년이 될지 내년 말이 될지 26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기다리기 좀 뭐하면요. 자, 업비트에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코인들, 에이다 같은 코인들을 이제 스테이킹을 맡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 사서 이자를 받으시면서 내년까지는 세금도 없죠. 자, 이것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